실크로드는 중국 시안에서 시작해 로마까지 이어지는 교류의 길입니다. 화려했던 천년 왕도의 역사는 전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간직한 채 실크로드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시안인데요. 진나라부터 당나라까지 1100여 년 동안 중국의 중심이었고 지금은 산시성의 성도로 남아 있습니다. 시안은 실크로드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당나라 시기에 인구 100만 명이 이르는 세계 최대 도시였습니다. 종루는 종소리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곳이었으며 이 소리는 도시의 생활과 이동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종루 주변에서는 전통 당의를 입은 현지인들이 실시간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안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고루 건물이 또 있습니다. 서역의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한복판에 있어야만 했죠. 당나라 시절의 번성과 비교하면 도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는 분주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풍경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바라본 시안성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고층 빌딩에 쌓여 있지만 당시로선 정말 큰 도시였죠. 불 들어온 성벽은 세월을 잇기에 충분합니다. 명나라 홍무제 때 9년에 걸쳐 완성했죠. 지금은 시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벽 길을 따라 자전거로 야경을 즐깁니다. 당나라 전통복에 고금 연주하는 여인, 길게 늘어진 옷자락이 비단길처럼 이어집니다. 시안은 동서의 문물이 오가던 길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문화와 종교도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당나라의 고승 삼잠법사 또한 인도에서 경전과 불상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보관한 곳이 바로 대안탑입니다. 삼장법사는 불교 경전을 번역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오공이 등장하는 서유기가 바로 그 기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곳은 당나라의 번영을 테마로 만든 문화의 거리인데요. 밤이 되면 희향찬란한 조명이 밝혀져서 그야말로 불야성이 따로 없습니다. 시안에서 실크로드의 자취가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곳은 이곳에 살아온 이슬람 공동체입니다. 회족거리에서는 여러 문화가 겹쳐진 풍경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郑州. 아, 장châu. Yeah. 인사 한번 해주세요. Hello.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리.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양고기와 이슬람,
향신료 냄새들이 물씬 풍깁니다. 그러나 회족 전통 음식은 이제 중국 음식과 섞여서 나란히 공존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비앙비앙 면입니다. 방방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상인의 후예답게 장사의 수완은 탁월합니다. 진시 황제는 중국을 통일한 뒤 만리장성을 건설합니다. 동쪽의 산해권을 시작으로 서쪽의 자이관까지 약 3,000km나 이어진 군사 방위 시설입니다. 시아는 한때 유럽의 로마와 견줄 만큼 번성을 했었는데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진시 황제의 병마용 갱을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1호 갱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흙으로 만든 병사 6,000여 개가 도열한 채 진시황을 호위하는 모습입니다. 병사들은 실문과 거의 같은 크기로 만들어졌고요. 갑옷과 머리까지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에도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1호갱은 길이가 230m, 폭이 60m의 축구장의 한 배 반의 크기라고 합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 머리의 모양 그리고 표정들이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갑옷도 문형들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에 만들어진 진시황 병마용은 시안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유물입니다. 병마용은 진시황이 사후에도 자신의 군대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게 한 거대한 토용 군대였는데요. 중국을 하나의 중앙 집권 국가로 만든 최초의 황제입니다. 진시황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과 무기들을 거의 실제 크기와 형태로 재현해서 만든 것입니다. 1974년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병마용은 매우 화려한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었지만 1호갱의 병마용은 대부분 갈색이나 회색빛을 띱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색이 변색되었고 특히 발굴 후 공기에 노출이 되면서 안료가 빠르게 산화되어 색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이 거대한 대규모의 병마용 군단을 제작하기 위해 수많은 예술가들과 도공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발굴하는 현장들입니다. 묻고 서로 깨어 맞히고 번호도 새겨 놓았고요. 전부 다 고무 밴드로 묶어놨죠. 뒷부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상당수 목이 없는 병사들입니다.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모아놓은 곳입니다. 자,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죠. 두개골이 심각하게 파손이 된 병사도 있고 흙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찾지 못했던 병사도 있습니다. 진시황의 강제 노역 정책으로 농민, 재수, 공장인 등 여러 신분의 인력을 쉽게 동원할 수 있었고
각 조각상에 세밀한 묘사하는 다양한 기술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은 자신의 무덤 비밀을 지키기 위해 병마용과 무덤 공사를 맡았던 노동자들을 무덤 내부에서 죽였다는 설도 전해지는데요. 이곳은 2호갱입니다. 아직 발굴이 다 안 되었고요. 가운데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용이할 수 있도록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실제의 재현한 병사의 모습인데요. 얼굴의 표정 한번 보십시오. 뭔가 결의에 찬 느낌이 들지 않나요?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바로 진격하겠습니다. 이러한 표정입니다. 일호갱에 비해서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3호갱은 1호갱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부로 사용된 곳으로 방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을 했던 벽돌들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같이 좌우 크기가 마치 기계로 찍어 놓은 벽돌처럼 똑같습니다. 가운데에 지휘관을 비롯해서 양쪽으로 줄을 서서 훈령을 받는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안에서 동쪽으로 30km, 병마용과 마주보고 있는 곳이죠. 43도의 온천수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솟아나고 있습니다. 좋은 터전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조건이 있죠. 대산, 임수. 역대 제왕들이 눈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나라,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 수나라까지 모두 이곳에 별장을 지은 이유는 단순히 온천이 아니라 이 땅에 생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천기는 탕현종과 양귀비의 역사적인 러브 스토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양귀비는 얼굴만 예뻤던 게 아니라 노래와 가무가 뛰어났고 특히 비파의 명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이 양귀비의 해당탕입니다. 활짝 핀 해당화 모습을 닮은 타원형 욕조로 가로가 3.6m, 세로가 2.9m입니다. 현종의 전용탕인 연화탕입니다. 400제곱미터가 넘는 이 거대한 공간, 위층은 연꽃 모양, 아래층은 팔각형. 팔각은 대지의 팔방을 상징합니다. 천하가 모두 왕의 땅이라는 의미였죠. 현종은 이곳에서 목욕을 하며 하늘과 연결되고 불로 장생을 꿈꾸었습니다. 이곳 약수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온천수로 세수를 하면 양귀비처럼 예뻐진다는 말 때문입니다. 시안은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 최초의 국제 도시라는 화려한 명성과 천년 고도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